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이런 이름만 들어도 보이지 않는 적들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바로 떠오르죠. 하지만 오늘은요, 이 오래된 질병에 맞서는 최첨단 과학의 정말 놀라운 반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마치 현미경을 통해 우리 몸속 가장 작은 전쟁터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바이러스와 세포가 벌이는 치열한 전투, 그 최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자,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에서 시작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정도의 신호를 보내죠. 근데 진짜 전쟁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조용히 우리 몸의 특정 장기를 목표로 삼거든요. 뇌로 가서 뇌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태아에게까지 전달돼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몸속에 있는 수십억 개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이 혼돈의 전투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랄까 거대한 과학적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자를 열지 못하면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겠죠?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세포가 보내는 비밀 메시지 RNA를 해독하는 데 있었습니다. RNA는 세포가 바이러스의 침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유전적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이 바로 이 RNA 시퀀싱 기술을 통해서 이 지침서를 엿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이 블랙박스를 열기 위해서 어떤 혁명적인 3단계 기술을 개발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극적으로 바꿔놓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기술은 벌크 RNA 시퀀싱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이건 마치 거대한 경기장 전체의 소음을 듣는 것과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모든 세포의 평균적인 반응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용하긴 한데 그림이 다소 흐릿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만약에 세포마다 전투 방식이 제각각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세포는 영웅처럼 싸우고, 어떤 세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또 어떤 세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 평균이라는 값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단일세포 RNA 시퀀싱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기장 전체의 소음이 아니라 수천 개의 개별 마이크를 통해서 각각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갑자기 세포들의 정말 놀랍도록 다양한 반응과 그 차이점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궁극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비스크 RNA-seq가 등장합니다. 이건 개별 마이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세포가 실제로 감염되었는지까지 정확히 알아내는 기술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감염된 세포와 그저 옆에서 지켜보던 방관자 세포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가 세포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드디어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술 발전의 궤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흐릿한 흑백 사진에서 초고화질 컬러 비디오로 진화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세포 간의 전쟁터를 전례 없는 선명함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이 그냥 연구실 데이터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 이 방대한 유전 코드가 어떻게 실제 생명을 구하는 진단법과 치료제로 바뀌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댕기열입니다. 댕기열 치료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어떤 환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으로 발전할지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예측하는 게 정말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학자들이 vsRNA-seq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특정 면역세포들이 보내는 일종의 분자적 경고 신호를 발견해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유전적 깃발들은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해서 의사들이 고위험군 환자를 훨씬 빨리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 발견의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CD163은 중증 댕기열의 잠재적 예측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 한 문장이 그냥 단순한 연구 결과를 넘어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어떤 환자에게 집중 치료가 필요한지 미리 알려줄 수 있다는, 실제 의료 현장을 바꿀 강력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지카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뇌나 태반 같은 특정 조직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소두증 같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지카 바이러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활합니다. 뇌세포에 들어가서는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경로를 활성화시키고요. 태반세포에서는 면역체계의 감시를 피하려고 항바이러스 반응을 일부러 억제합니다. 이렇게 조직마다 다른 바이러스의 맞춤형 전술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효과적인 표적치료법 개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정밀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인 플라비 바이러스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까지 구분해냅니다. 왜 유독 지카 바이러스만이 소두증 같은 신경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지 바로 이 표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지카는 신경 발달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자 수준에서 벌어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이 미래의 바이러스 전선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전투를 그냥 희미한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전투가 분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마치 고화질 비디오를 보듯이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세포 하나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역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유전 코드를 바꿔 쓰고 있죠.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진화와 발견의 경주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